네, 2020년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개별 일정이 좀 바쁘고 매매도 좀 활발하게 해서 조금 이제 늦게 시황을 올려드리네요. 어쨌든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월요일 늦은 시간이지만 또 내일부터 또 이번 주가 사거래일이나 남았죠. 그쵸? 당분간은 빨간 날이 없습니다. 네, 당분간은 빨간 날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또 매매를 하면서 좀 달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증시 마감 보고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체크 포인트 이런 부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미증시도 괜찮습니다. 물론 국내 증시가 더 좋아요. 더 좋은데 기본은 미증시가 일단 버텨준다. 이 부분에 포커스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우지수는 0.04% 밀렸지만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버텨주는 미증시다. 이렇게 보셔야겠죠. 역시 기대감은 포스트 코로나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대한 경제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분쟁, 마찰, 우려감은 여전히 있죠. 최대 호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라는 거고 최대 악재는 미중 무역 분쟁이나 마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책임 공방을 이어가던 미국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는 홍콩 보안법을 두고 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역 분쟁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진 않아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재선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의 책임을 미국 내부가 아니라 중국의 책임이다. 그래서 대결 구도를 미국 내부끼리가 아니라 이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로 끌어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 한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언급들이 약간 신빙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 자체가 상당히 좀 공격적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중국과의 갈등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의 상단을 조금 막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모더나 관련된 논란입니다. 그동안 이제 그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파우치 소장이 모더나의 백신에 대해서 꽤 희망적이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임상 진행 과정이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 모더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보다 약간 더 커졌다. 요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유가 관련된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미중 마찰 그리고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핵심 이슈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의견은 상단과 하단이 조금 막힌 그런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유가 간단히 보면 유가 불확실성은 끝났습니다. 5월 만기 때 마이너스 쇼크 봤는데 6월 만기 때는 어때요? 흔들림 없었어요. 잘 막았기 때문에 유가는 WTI 30달러 선에서 잘 막아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정유주나 조선주, 해운주 이런 업종들이 일단은 조금 괜찮을 수 있고 해운주는 유가 상승의 수혜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무역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받는 데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맞으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조금 두셔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 오늘 1.24% 상승했고 코스닥은 1.6% 상승했습니다. 전고점 저항이 700포인트였는데 지금 700포인트를 어때요?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이게 무슨 전고점 저항이냐 싶을 정도로 아주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상승 추세를 타고 가면 먼저 쫄아서 매도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추세는 상승이다. 뭐 요 부분은 변함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시면은 그 금요일 날 주가가 흔들렸잖아요. 요게 이제 그 양회 중에서 전인대죠. 전인대와 정협 두 가지인데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치 제시 안 했어요. 그죠? 전인대에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 안 하면서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엄청 안 좋구나 라는 부담감으로 좀 작용을 했고 그에 따라서 기관 외국인도 수급이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개미천하로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락다운 해제 이후에 경제활동에 나서는 미국과 중국의 동향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어쨌든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목별 대응에 좀 더 주력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는 미국의 5월 베이지북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4월 말부터 봉쇄를 해제한 지역의 경제활동 재개 여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국내에서 좀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면 금통이에요. 지금 기준금리가 0.75%로 엄청 낮잖아요. 그런데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지금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약간 이제 부담감을 줄 수도 있다. 네, 그 정도의 이제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진짜로 내리는지 동결인지. 근데 저는 이제 동결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식견으로는. 근데 인하 가능성도 있기는 있다고 하니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중요한 게 그 금통위원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바뀐 금통위원이 금리를 결정하는 처음 자리예요. 이러면 각 금통위원들의 그 성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둘기적인지 매파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올해 초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1%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지금은 택도 없죠. 네,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까지 나오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공략할 섹터가 대표적으로 정책 수혜주, 그죠? 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합친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다음 달 초에 구체화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서 관련주 또 움직여요. 네, 정책 수혜주 계속 움직이니까 계속 보셔야 되고 두 번째 제약바이오 당연히 봐야죠. 제약바이오는 주말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가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AACR이 열립니다. 그죠? 네, 제약바이오주 모멘텀 계속되니까 정책 수혜주, 제약바이오주 투트랙으로 좀 가져가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VIP 회원분들과도 요 종목군들에 집중해서 수익 제대로 챙겨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도 계속해서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